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스펫의 바디 전극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스펫의 바디 전극에 접지가 연결된, 즉 0V가 인가된 상황만을 가정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그림과 같이 우리가 모스펫이 존재를 할 때 소스 쪽에는 거의 항상 우리가 접지를 두게 되겠지만 바디 쪽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바디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바디 전극에는 항상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되도록 전압을 인가해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N채널 모스펫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에 N타입으로 도핑된 소스 드레인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PN 접합이 바디와 소스 사이에 그리고 바디와 드레인 사이에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바디 전극에 플러스 2V를 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플러스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PN 접합의 P타입 쪽에 플러스 전압이 인가되니까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디로부터 소스까지 전류가 형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바디부터 드레인까지 포워드 바이어스에 의한 전류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류의 흐름은 우리가 사실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모스펫의 동작은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통해서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류를 조절하는 것이 목적인 소자이지 이렇게 바디로부터 전류가 흘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디 전극의 전압을 인가를 할 때 이러한 포워드 바이어스 커런트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 서브스트레이트와 소스 드레인 사이에 형성되는 이러한 PN 정션에 항상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릴 수 있도록 바디 전극의 전압의 극성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N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그래서 바디 전압을 우리가 네거티브적으로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를 해서 이 접합이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전압을 인가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점은 우리가 전압이란 것은 항상 어떤 기준점에 대비해서 우리가 전이차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접지인 소스 쪽을 기준으로 해서 전압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항상 VSB로 표현을 해놨어요. 즉 VSB는 VS-VB 즉 소스 쪽에 가해진 전압 빼기 바디 쪽에 가해진 전압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VS에는 0V를 인가를 하니까 0-VB가 돼서 이것이 바로 VB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바디 전극에 마이너스 2V를 인가를 하여도 VSB가 플러스 2V라고 우리 교재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재에서는 VSB라는 값을 통해서 바디 전극의 전압 값을 표현을 하는데 이 부호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시고 바디 전극에 우리가 플러스 전압을 인가했구나 플러스 2V를 인가했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 바디 쪽에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릴 수 있도록 N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디 전극의 전압을 인가하면은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바디 쪽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즉 0V로 인가된 상황에서의 VT 시점에 대해서 한번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본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이 phi FP의 2배가 되는 만큼 서페이스 포텐셜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 시점을 우리가 VT라고 정의를 했었죠. 여기에 우리가 바디 쪽에 음의 전압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VSB가 2V라고 이제 정의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바디 쪽에 음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요. 이 지금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이쪽이 서페이스, 이 옥사이드와 실리콘의 경계면을 뜻하게 되었고 이 먼 쪽이 바로 이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 이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음의 전압을 추가로 인가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쪽에 있는 밴드가 더 위로 올라가겠죠. 0V인 상황보다는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음의 전압을 인가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서페이스 밴드 밴딩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서페이스 밴드 밴딩이 원래는 2phiFP였지만 여기에 우리가 가해준 전압만큼 그렇죠? 가해준 전압만큼 추가로 더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죠. 따라서 원래 홀들이 있었을 텐데 홀들이 마이너스 전압 쪽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해서
디플리션 리전까지, 그쵸? 디플리션 리전도 원래의 디플리션 리전보다 그 폭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디에 가해진 전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모스펫의 VT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VT가 바뀌는지 한번 수식적으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우리가 바디 쪽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 0V가 인가된 상태에서 우리가 VT를 유도했던 것을 다시 한 번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레소드 시점에서는 Q 디플리션과 인벌전 차지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인벌전 차지는 무시하기로 했었죠. Q 디플리션만 존재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우리가 VT에 대한 식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Q 디플리션은 다음과 같이 억셉터 이온이 만들어내는 그 픽스 차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때 디플리션 리전의 폭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25FP 항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VT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었죠. 언제 게이트 전압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스페이스 포텐셜은 25FP, 그리고 옥사이드 밴드 밴딩은 결국 실리콘 쪽의 차지 Q 디플리션에 의해서 이 값이 대입이 돼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디 쪽에 전압을 인가를 하면요, 즉 바디 쪽에 네거티브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식에서 어떤 것이 바뀌냐면은 결국 디플리션 리전이 추가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미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변한 디플리션 리전의 폭을 XT 프라임이라고 정의를 하면요, 이미 앞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보았듯이 서페이스 포텐셜이 2πfp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해준 바디 전압만큼 더 추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Q 디플리션이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Q 디플리션이 원래 값에서 다음과 같이 변했으니까 그 델타 Q 디플리션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델타 Q 디플리션이 여기에 대입이 되기 때문에 VT가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VT 값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바디 쪽에 우리가 네거티브 전압을 인가를 하면 N채널 모스펫인데요, V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VT가 증가되는 이러한 상황을 한번 정성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디 전극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홀들이 바디 쪽으로 더 끌려와서 디플리션 리전이 확장이 됩니다. 디플리션 리전이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억셉터 이온에 의한 마이너스 픽스 차지들이 더 증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서 고정된 마이너스 픽스 차지들이 더 드러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N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에 우리가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플러스 전압을 인가를 해서 이 서페이스 쪽에 인벌전된 캐리어들을, 즉 전자층을 만들게 되겠는데, 이렇게 채널 밑에 억셉터 이온에 의한 마이너스 픽스 차지들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밑에 어떤 추가적인 게이트가 마이너스 전압을 채널 쪽에 인가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너스 전압은 채널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3V로 채널을 만들 수 있었다면은 이런 마이너스 전압이 추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영향을 상쇄할 수 있도록 추가로 우리가 델타 VT만큼, 즉 추가로 양의 전압을 더 인가를 해줘야 이러한 마이너스 픽스 차지에 의한 효과를 상쇄해서 우리가 채널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플러스 전압을 더 인가를 해야 된다. 즉 VT 값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효과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 게이트 전압에 따른 드레인 커런트를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 세츄레이션 리전 부분만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따라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 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과 이제 루트 ID 사이에는 이제 선형적인 관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선으로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VSB 값을 증가시키면 이미 이야기하였지만 VSB가 1V라는 것은 바디에는 마이너스 1V를 인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VSB 값을 증가시키면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 X절편은요, X절편 값이 VT 값이죠. 따라서 VT 값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VSB 값이 2배, 4배 증가한다고 해서 정확히 2배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 식에서 보시면은 VSB가 증가하면은 거기에 루트에 비례해서 VT 값이 증가되기 때문에 정확히 2배가 증가되진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디의 네거티브 전압이 점점 증가되면은 증가될수록 VT 값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디 전극에 우리가 전압을 인가를 해서 VT를 바꾸는 테크닉은 사실 매우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VT식을 다시 보시면요, 이 VT식에서 우리가 사실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 VFB, 플랫밴드 볼티지는 5ms니까 메탈의 워크 펑션 그리고 실리콘 쪽의 도핑 농도가 결정되면 그냥 결정돼 버리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FP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쪽의 도핑 농도가 결정이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결정이 돼 버리고요. 이 안에도요, 5-FP 다 상수고 도핑 농도 상수, 이것도 상수, C옥스는요, 이것은 입실론 옥사이드 퍼 시크니스니까 이것도 옥사이드의 두께 그리고 옥사이드의 물질의 종류가 결정이 되면은 그냥 결정이 돼버립니다. 즉 VT 값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몇 개 없는데요. 도핑 농도 아니면은 이 옥사이드의 두께나 유전율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VT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서브스트레이트 바이어스, 즉 바디 쪽에 전압을 인가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디 쪽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